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보토 AI라고 하는 사진 편집 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상 편집 툴은 아니고요. 비슷한 툴로는 이제 라이트룸이 있습니다. 그런 툴인데 이제 이 툴의 특징은 이제 AI 기술을 이용한 툴인 거예요. 오늘은 이 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이 이보토 프로그램의 이제 UI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차근히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색감 보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오른쪽 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툴을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색감 보정을 할 수 있는 툴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색온도, 색조, 노출, 대비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출을 이렇게 조정을 한다던가 사진 편집할 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비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기능들은요, 라이트룸에 있는 기능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룸을 다루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생동감, 제가 이걸 따로 단독으로 이제 영상을 만든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동감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요. 채도요,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커브도 있고요. 여기는 정말 라이트룸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들은 이미 라이트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보토의 특징은 AI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좀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AI 스타일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을 바꿔줘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일일이 이렇게 제가 변경을 한 게 아니라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 누르고 이걸 얼만큼 적용을 시켜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믹싱하는 그런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비드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비비드 라이트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옮겨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비비드 라이트가 만약에 좋은데 여기에 있는 세팅 값을 조금만 변경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다시 이제 변경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어떤 마음에 드는 스타일 템플릿이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초기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토에서 가장 강점으로 갖고 있는 AI 기술을 활용한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물 사진 보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 남성, 여성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성을 선택한 상태에서 넘어가니까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얼굴 잡티 여드름 제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사실은 이런 디테일들을 좀 살려두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이 툴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그냥 이런 사진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끝까지 올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결점이 되는 부분들은 정리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원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다시 누르면 보정 후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점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스킨톤을 정리를 해주는데 보시면은 이런 모공이나 약간의 디테일들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보정해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얼굴의 점 제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시면은 지금 여기 인물에 있던 이 점이 제거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점이 다시 나타나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얼굴 기름기, 이마 주름 제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기름기도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런 부분들이요, 좀 유독 많이 반질반질하게 표현이 돼서 좀 더 반사가 많이 돼서 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가 유독 많이 보이는 부분들을 좀 눌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얼굴 기름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눌러져서 마치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인물 사진이 있죠. 네, 여기 쪽에 보게 되면은 이마 주름 제거가 있어요. 이 이마 주름 제거를 한번 끝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올렸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죠? 그래서 한번 원본과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값을 높여줬더니 이마 주름이 제거가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색하게 이마 주름을 모두 다 잡는 게 아니라 심한 부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정되는 쪽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듭니다. 다른 사진으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 좀 주름이 많은 이런 사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을 만약에 보정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나이가 많이 이제 드신 그런 신사분인데 일률적으로 주름을 막 제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사진이 어색하게 되겠죠. 한번
한번 끝까지 값을 끝까지 밀어 넣어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어색한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주름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거가 됐죠? 눈주름 제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주름 제거했습니다. 팔자주름도 한번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됐죠? 다크서클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마주름, 눈주름, 다크서클, 팔자주름을 맥시멈 값으로 한번 제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죠? 한번 원본과 비교를 해볼까요? 이런 사진이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됩니다. 이 이버토 AI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정말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는 게 정말 큰 강점으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쪽에 보면은 뭐 이중턱도 있고 겨드랑이 지방 제거도 있는데요. 제가 마땅한 사진이 좀 충분히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아쉬운데요. 이중턱이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사진이나 겨드랑이 쪽에 좀 지방이 많은 분들을 이제 제거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겨드랑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사진으로 효과는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자세도 그렇고 뭐 이렇게 겨드랑이에 뭐 지방이 많이 보이는 그런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래도 값은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줬더니 좀 이렇게 보정이 되네요.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큰 변화는 없는데 지금 이 인물 사진에서 AI가 이 부분이 이제 겨드랑이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네요. 값을 좀 줘서 확 변화되는 그런 샘플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갖고 있진 않아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자, 그리고 피부 색깔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눌러주면은 지금 이렇게는 원래 이제 AI가 기존에 세팅되어 있던 대로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톤을 맞추겠다 한다면은 피부 색깔을 여기에서 선택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깜짝 같죠? 자, 여기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컬러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컬러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얼마나 적용시켜 줄 건지, 이것도 이제 믹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과하게 이제 표현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능을 쓰지 않고 싶으시면 여기를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스킨 리터칭에서 인물의 피부톤을 이렇게 피부 컬러를 이렇게 바꿨었는데, 예를 들면 이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AI가 인물이나 바디를 인식을 할 텐데요. 여기서 만약에 피부톤을 바꾸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인물의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에 있는 스킨톤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시켜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 AI 신체 피부톤 보정을 하니까 AI가 계산을 해서 보정해주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값들은 이제 베타다 보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좀 더 나은 성능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잡티, 여드름 제거요.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적용시켜 주니까 싹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얼굴은 이제 보정이 됐는데 지금 바디 같은 부분은 아예 적용이 안 되어 있죠. 이쪽에 보시면 바디 잡티 제거가 있어요. 바디 잡티 제거를 적용시켜 주면 이렇게 바디 부분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크서클 제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인물에 다크서클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둡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번 적용시켜주면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보정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줬더니 다크서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살짝 더 보정이 된 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원래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렇게 이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한 거라고는 얼굴 잡티, 여드름 제거 이것과 바디 잡티 제거, 다크서클 제거밖에 안 했죠. 이 슬라이더만 움직여줬는데 이렇게 금방 보정이 되어 버립니다. 이걸 만약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AI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슬라이더를 옮기는 것만으로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다시 그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사진이 아까 이런 사진이었죠? 이런 사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놨는데 또 이제 괜찮은 기능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니까 페이스, 관자놀이, 광대, 아래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형, 눈썹, 눈, 코, 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페이스를 되어 있는 거를 좌우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이렇게 늘어났죠? 자, 이렇게 좁혀주면은 이렇게 샤프하게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런 걸 만약에 구현하려면은 포토샵에서 해야 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슬라이더 옮기는 것만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버려요. 좀 놀랍죠, AI 기술이. 자, 그 다음에 관자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관자놀이가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보이시죠?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좀 과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자, 광대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광대 부분을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고 광대 부분도 이렇게 축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줄여줬습니다. 자, 아래턱이 있어요. 아래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아래턱을 늘리고 이렇게 또 좁혀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원본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런 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깜짝같이 이제 보정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작은 얼굴도 있는데요. 얼굴 전체를 이제 축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소시켜 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V라인 얼굴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V라인 얼굴을 하니까 이 아랫부분을 컨트롤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길었는데 V라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좁혀주면서 V라인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얼굴 폭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얼굴 폭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정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거를 보정해 주실 때는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보정을 안 한 것처럼 보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인중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인중 늘리고 줄이고요. 이 중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한 이 정도 해주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그다음에 아래턱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주 대충 그냥 이 기능을 살펴보면서 한번 적용을 시켜봤는데, 자, 원본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보정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눈썹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눈썹으로 넘어갔습니다. 두께, 눈썹 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도 한번 조절을 해보고요. 이렇게 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해보면서 이 AI 기술이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썹 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거는 좀 과하게 하니까 많이 티가 나네요. 그죠? 이렇게 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합성이 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경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사를 하니까 네, 눈썹의 이 각도를 조절을 해주네요. 그죠? 그래서 살짝 뭐 이렇게 좀 올려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모양도 있네요. 모양도 이렇게 좀 일자로, 아니면 위로 좀 갈매기 눈썹처럼 좀 올릴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이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도 있네요. 이렇게 높이를 낮게 할 수도 있고 높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눈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사이즈가 있네요. 그죠? 눈이 커지겠죠? 눈이 작아지겠고요. 너무 간단히 이제 보정이 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눈의 높이도 너무 작으니까 눈을 좀 키우고요. 살짝 눈 높이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신기하네요. 그죠? 높이 살짝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도 넓힐 수 있고 좁힐 수 있고요.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의 거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경사도 있네요. 이렇게. 야, 정말 신기하죠? 되게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네,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코를 한번 또 해보고 싶었었는데 여기 코가 있으니까 한번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코가 좀 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살짝 줄여보도록 할게요. 줄어들죠? 길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콧등도 있는데요. 이렇게 넓혀주고 좁혀줄 수가 있네요. 좀 살짝. 그 다음에 콧날도 있어요. 콧날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코끝도 있어요. 이렇게.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해줬습니다. 원본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원래 이제 원본 이미지고요. 보정한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제 보정을 이렇게 한 티가 좀 제가 값을 막 줬기 때문에 티가 날 수도 있는데 그냥 봐서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포토샵에서 만약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면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텐데 간단히 이 슬라이더를 옮기는 것만으로 이렇게 되니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입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도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키울 수 있고요. 폭도 할 수 있네요. 그죠? 자, 또 살짝 위치요. 윗입술, 아랫입술을 컨트롤할 수 있네요. 그죠? 사이즈가 달라지죠? 아랫입술을 좀 도톰하게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대칭성 액화 증명사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눌러주면은 좌우 대칭을 맞춰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증명사진 찍을 때 이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겠죠. 자, 이런 기능도 있고요. 아까 보정하던 이미지로 그냥 다시 돌아가서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표정 관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입꼬리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면은 입꼬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죠? 굉장히 좀 어색한데 이 표정이나 이 뭐 제가 지금 원하는 건 대충 그냥 막 슬라이더를 옮겨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하지만 이런 입꼬리 보정도 가능하네요. 과하게 하면은 굉장히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적당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스마일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값이 어떤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과하게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없던 이 부분이 생겼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많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치열도 너무 고르네요, 그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쓸 수는 있겠는데 좀 어색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포토샵에서 만든다고 한다면은 손이 많이 가고 포토샵도 굉장히 좀 잘 다뤄야겠죠. 어찌되었건 지금 이런 기능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베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향후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좀 업그레이드가 더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없애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치아 뷰티, 눈 보정, 메이크업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하이라이트 올려줘 봤습니다. 이렇게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을 칠한 것처럼 좀 밝아졌어요. 다시 낮춰보면, 그쵸? 이런 부분. 자, 그 다음에 그림자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걸 섀도우라고 하나요? 뭘 바른다고 하는데 제가 화장을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입체감이 들게끔 이렇게 이런 부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화장 리터칭 네, 이렇게 이런 눈 화장도 가능하네요. 그 다음 립 리터칭 조금 더 이렇게 할 수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템플릿처럼 되어 있는 게 있네요. 뭐다 달콤, 청춘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적용을 하니까 저 같으면 이런 기능은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 이렇게 화장은 되는데 이거는 좀 사용할 일이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눈썹도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 네, 이렇게 아까 눈 화장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없음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얼굴 장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 디테일을 좀 넣을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네요, 그죠? 일부러 이제 디테일을 화장으로 넣기도 하잖아요. 이제 인물 사진을, 패션 사진을 찍을 때요. 너무 이제 어떤 그 모델에 디테일이 없을 때는 그렇기도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기능도 아직 저라면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이크업 세트에서 이제 한꺼번에 토탈로 적용되던 거를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기화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 인물이 이제 얼굴 전체랑 헤어 전체가 나오는 이제 사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이제 헤어 채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어 채우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보정이 되네요. 그 다음에 볼륨 높이기요. 하니까 저희가 일부러 이제 헤어를 할 때 좀 볼륨을 높이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기능이네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볼륨이 좀 높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헤어라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헤어라인 이렇게 조절하니까 이 부분에 머리를 컨트롤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잔머리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베타인 거 보니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지저분한 저 인물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 머리카락이 좀 지저분하게 막 나온 것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이제 보정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한꺼번에 이제 제거가 되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잔머리들 보이시죠? 지금 이미 보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덜한 편인데요. 이렇게 주게 되면은 딱 좀 정리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디 조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몸매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몸매의 어떤 샤프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낮춰보면은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늘려보면 굉장히 이상해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마동석 씨처럼 굉장히 굵은 팔뚝을 가지게 되네요. 자, 이렇게 보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디 전체를 컨트롤 해주네요, 그죠?
인물은 그대로 있는데 이 바디와 연결되어 있는 헤어가 어색하지 않게 전체적으로 늘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이 되네요. 그런데 보정을 하고 나서 거의 이제 티가 안 나요. 제가 어느 부분을 보정했는지 진짜 좀 모를 정도로 깜짝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보았던 뭐 작은 머리, 목 라인, 팔 라인 한번 다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얼굴 비율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만들면 만들수록 굉장히 좀 약간 이상해지긴 하지만 기능을 보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은 머리, 그 다음에 목 라인, 이런 목 라인도 좀 좁게 만들 수도 있고, 팔 라인, 팔을 좀 좁게, 그 다음에 가슴, 그래서 너무 이제 과하니까 이렇게 좀 하고요. 허리 라인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티가 많이 나죠, 그죠? 이렇게 과하게 주면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티가 많이 나네요, 그죠? 다리도 있는데 지금 이 인물의 다리가 안 보이다 보니까 할 필요가 없겠죠? 원래 사진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보정을 대충 한 보정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배경 보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경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눌러주면은 배경이 이렇게 흰색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뭐 여권 사진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좋겠죠. 자, 이거는 배경을 투명으로 날려주는 거죠. 눕기를 따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레이, 브라운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브릭, 그리고 내 배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배경을 가져와서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초기화를 시켜주고 뭐 지금 단색 배경 잡티 제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런 부분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군데군데 약간 뭐가 묻은 것처럼 색깔이 좀 진한데 이런 거를 잡티라고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해주면은 정리를 깔끔하게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적당한 값을 줘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단색 배경 밴딩 제거라고 되어 있네요. 잘 아시겠지만 단색으로 이제 사진을 이제 배경으로 찍었을 때 이제 밴딩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제거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에 걸맞은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지금 단색 배경 잡티 제거를 누르게 되면은 단색 배경 밴딩 제거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클릭해주면 밴딩이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지금 제가 밴딩이 있는 그런 샘플 이미지를 지금 가져오지 않아서 없는데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기능은 인물 사진과 배경 사진 중에 배경을 컨트롤하는 이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의상 및 아이템 보정이 있는데요. 이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의상 및 아이템 보정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니까요. 일단은 베타 이네요. 그래서 계속 향후에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옷주름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만질 필요가 없는 사진이긴 한데 이런 약간 옷주름들이 보이죠?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하니까 어떤가요?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에 주름이 깨끗이 이제 보정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 좀 이런 부분이 좀 우글우글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네요. 그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롭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AI 기능과는 무관하지만 이런 기능도 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롭 시킬 수 있고 각도 조절할 수 있고요. 회전 시킬 수 있고 반전 시킬 수 있고 상하 반전 시킬 수 있고 비율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지금 이 툴의 가장 핵심은 이제 인물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죠. 이렇게 인물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보정이 되었듯이 사실 포토샵에서 이 정도 만약에 만지려고 한다면 꽤 포토샵을 잘 다뤄야 될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다뤄야 할 거고요. 그리고 매 사진마다 만약에 이렇게 보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이보토 AI를 이용하면 간단히 슬라이더를 옮기는 것만으로 보정을 할 수 있고 그 퀄리티는 거의 최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현재 프리셋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여러 가지 다 다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인물을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컷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수백 장을 찍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일일이 한 장 한 장 보정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보정한 게 만약에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프리셋을 저장한 다음에 그 저장한 프리셋을 일괄적으로 모든 사진에 적용시키면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셋을 누르게 되면은요,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내가 저장시키고자 하는 것들만 저장시킬 수 있고요. 프리셋 이름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만약에 완성을 시켰다고 한다면은 이제 내보내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조금 다른 프로그램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여기 내보내기를 누르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내보내기 위치가 있고 경로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보토 AI는 이렇게 내보낼 때 이제 금액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사이트로 가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격 정책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내보내기 사용 시에만 이제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사진 한 장의 가격은 63원에서 95원까지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11만 4천 원을 주고 사진을 내보낼 수 있는 크레딧을 구입한 다음에 이제 내보내게 되면은 사진 한 장당 이제 95원이 되는 거고요. 가장 이제 좀 비싼 이 마지막에 있는 거를 사게 되면은 장당 63원에 이제 크레딧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인 유저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큰 금액을 드리기에는 이제 부담스럽겠죠. 가장 좀 부담이 없는 가격대가 이제 11만 4천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 장당 95원 정도가 이제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사실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프로그램 가격을 전부 다 지불하고 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도비사처럼 매달 구독료를 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보토 AI처럼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는 건 무료고 뭐 다운로드도 설치도 무료인데 이렇게 내보낼 때만 과금이 발생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이트룸은 이제 무료가 아니에요. 가장 저렴하게 이제 라이트룸을 쓰기 위해서는 월 11,000원을 내고 포토샵과 라이트룸을 함께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라이트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월 11,000원이 이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본인한테 이제 이로울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가격적인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한 장당 나는 95원이나 63원, 뭐 아니면 67원, 77원, 85원을 지불하고 필요한 사진만 내가 내보내기 해서 이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라이트룸처럼 월 11,000원을 내고 그냥 무제한으로 쓸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선택은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 장당 95원, 그것도 상업사진을 하시는 분이 95원이라면 저는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거는 일반화할 수 없고 사람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이제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물 리터칭이나 이런 보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물론 포토샵을 사용하거나 아니 라이트룸에서 어느 정도 간단하게 할 수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버토를 사용하게 되면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버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무료예요. 그러니까 뭐 라이트룸을 사용하시다가 뭐 포토샵으로도 사용하시다가 좀 그걸로 좀 벅차다 그랬을 때 좀 빠르게 좀 작업을 해야겠다, 뭐 그럴 때 이버토 AI를 쓰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은 무료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크레딧 5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 5개 정도 내보내게 하셔서 얼마나 이게 쓸만한 툴인지 한번 테스트하는 것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내보내기 하면은 크레딧을 하나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보내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줬는데 클라이언트가 좀 다른 요청을 만약에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좀 조금 더 수정을 해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피부톤이라든가 아무튼 클라이언트의 어떤 다른 요구가 들어와서 다시 수정할 일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내보내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때 또 크레딧이 드느냐? 그건 아니에요. 같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정을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 보정 툴인 이보토 AI 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항상 영상 편집 툴만 다루다가 사진 툴을 다루게 되니까 좀 재밌긴 하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